그걸 왜 찾아요? 몰라요, 몰라. 우리는 몰라요. 그 이상한 느낌이 들죠. 뭔가 좀 짜고 친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얘기 듣고 제가 직원하고 관리실을 가서 관리소장님을 만나서 우리가 간판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관리소장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호실의 간판은 현재 임차인이 공동관리 규약을 어긴 채 막무가내로 설치했던 간판이었어요. 불법 철거 대상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철거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임차인이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고 관리실을 수시로 협박하는 바람에 철거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현재 임차인이 퇴거하기에 간판도 함께 철거하라고 하자 알아서 처리하라며 그냥 퇴거를 했습니다. 라고 관리소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계약할 당시에 만약에 집합건물 공동관리 규약이 있는 큰 건물이었다라면 관리실의 뭐 시설물이나 뭐를 확인을 하겠죠, 기본적으로. 하지만 이 간판은 일반적인 간판보다 사이즈도 컸고 정말 이거 이 위치에 놔도 됩니다라고 진짜 쇠사슬로 되게 안전하게 묶여 있었던 간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임차인도 이거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라고 너무 완벽한 신뢰를 줬기에 저희가 관리실에 처음부터 확인할 생각을 못했던 간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관리소장은 하는 수 없이 관리규약에 따라 본인들이 그 간판을 철거했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설마 그 현재 임차인이 계약해줘서 저희한테 되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표했던 그분이 이런 사기를 쳤을까 싶어 임차인에게 우리 직원이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자 몇 차례 일부러 전화를 끊어버리고 안 받는 거예요. 돈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간신히 이제 연결이 돼서 그분이 받아서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관리사무실에 간판 철거했대요. 관리사무실에서 그 철거 대상이었다고 하던데 그걸 알면서 우리 고객에게 돈 받고 파신 거예요? 라고 직원이 정중히 물어봤어요. 나는 그 자리에 그대로 두고 왔고 그걸 없앤 것은 관리사무실이니 관리사무실이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 관리사무실에서 알아서 간판을 받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나간 임차인이. 이게 말이 되나요? 말꼬투리 잡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당연하게 얘기를 하지만 너무 어이없죠. 그래서 직원이 잘 해결해 보고 싶어서 현재 임차인한테 차례에 걸쳐서 간판 대금을 반환을 요청했어요. 정말 애기 다루듯이 설득하고 어르고 달래고 했어요. 그러자 이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나는 그대로 간판을 두고 왔고 없앤 거는 그 관리 사무실이니까 거기서 받으세요 라고 했던 것처럼 계속 말꼬리를 잡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급기야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그런 문자를 남기고 핸드폰 전원을 꺼버린 거였어요. 나는 스페인에 가서 전화하기 힘들어요. 중개사님 중개보수료 벌었잖아요. 자기가 준 것도 아니었어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수고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개업을 할 때는 큰 금액이 아니면 솔직히 뭐 몇십만 원 정도? 아니 뭐 많게는 몇백까지도 그냥 실무자들이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본인들이 받은 중개보수료에서 해결을 하고 넘어가는 상황들이 많아요. 이번 경우는 나가는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저희에게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래서 직원이 현재 임차인의 문자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냥 일반적이고 잘 나가는 물건을 했으면 그리고 그 임차인 덕분에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그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가는 분이 우리 직원한테 고맙다고 할 정도로 빼기 어려운 물건이기도 했고 그렇게 착한 것 같던 손님이 이런 행동을 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눈 뜨고 코 베인다는 말이 이런 건가 봐요 하면서 그래서 처음부터 사기칠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순순히 돌려줄 리는 만무했겠죠. 그리고 이런 사례는 이 사람은 작정을 하고 있지만 비슷한 사례들이 실무에서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개 실무자를 농락하는 관리적인 행동 중에 이게 하나인데 큰 금액은 아니기에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 이 정도면 중개 실무자가 감당하겠지 하는 생각에 형태는 다르지만 고객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행동입니다. 일단 성심성의껏 사건을 진행한 직원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직원의 진심 어린 배려와 수고를 이런 식으로 담내한 현재 임차인의 행동을 그냥 놔두고 봐줄 수만은 없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금액이 몇백 대가 됐었고 이 사람이 장난을 친 거는 그냥 작은 금액 몇십만 원이었어요. 근데 새로운 임차인이 오픈 준비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단 제가 먼저 간판 대금을 고객에게 돌려주었고 그리고 채권 양수를 받았어요. 왜냐면 새로 들어오려던 임차인은 솔직히 간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반환해주고 양수를 받았고, 제가 전화번호 받아서 전화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어요. 근데 작정을 한 사람이니까 받을 리가 없죠. 정말 제 전화도 일부러 몇 차례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자를 남기고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러자 겨우 연결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문제를 낼게요. 제가 연결되자마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장님, 뭐뭐 중개법인 이정현 대표입니다. 간판 비용 제가 임차인한테 먼저 지급하고 채권 양수 받았으니까 제 계좌 문자 보내드리는 대로 보내주세요. 그러자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왜 돌려줘요? 사장님이 팔면 안 되는 것을 팔아도 되는 것처럼 우리를 기망한 재판매를 하셨네요. 엄연한 사기 행위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그 사장님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럼 그 간판 나한테 가져와요. 자, 이게 뭐예요? 또 우리 직원한테 했던 것처럼 말꼬리 잡기를 시작한 거죠.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간판 나한테 가져와요. 말꼬리 잡는 이분에게 제가 어떤 식으로 말을 건넸을까요? 제가 이 멘트 한두 마디로 이 사건이 종료가 됐고 이분한테 돈을 반환받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이 해답은 책이 나와야 서로 다 아실 텐데 지금 이 내용의 시나리오를 보시고 나라면 어떻게 했을 거야. 그리고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오신 분들이 저 사람이면 이런 말로 해결했을 거야 라는 좀 뭔가의 심증이 이제 좀 가시죠.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벤트를 할 수 없으니까 저희 카페에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창을 만들어 놓을게요. 가장 흡사한 답변을 해주시는 분 한 분, 만약에 흡사한 답변이 한 두세 분까지 나온다면 세 분까지는 제가 책이 나오고 출간 기념회가 될지 세미나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모임에 초대해드리고 약속한 선물 제가 준비한 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사건이 원만히 해결된다는 것은 중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처럼 분쟁을 하거나 아니면 사건들을 그냥 거치지 않고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악용하면서 중개 실무자들에게 수시로 상처를 주며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는 고객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손톱만큼의 배려도 하지 않아야 다른 중개 실무자가 똑같은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개를 할 때 조금 더 날카롭게 고객들의 장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습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